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거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으면서 꼭 챙겨야 될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입니다.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었죠. 전 이재명이 자신의 분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김용. 이 김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대선 때 이 이재명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또 뇌물도 받은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5년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거의 심리가 끝났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김용은 구속입니다. 이 구속되어 있던 김용이 풀려나와서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민주당에 자신을 전략 공천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정청래도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 김용에 대해서 오늘 양문석입니다. 이 양문석, 그러니까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형이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죠. 이 양문석이 자신의 지역구입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김용이 좀 맡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산갑입니다. 안산갑은 뭐 대대로 지금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김남국도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해철도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김용에 대해서 지금 이 사기 대출을 했던 이 양문석이 자기 지역구를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안산갑이 무슨 양문석의 개인 소유물이냐, 김용의 개인 소유물이냐, 김용은 지금 경기도 어디에 출마해도 뭐 당선이 확정된다, 이런 이야기냐,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거만한 태도입니다. 김남국이나 전해철도 여기에 지금 뛰고 있는데 내부 분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제 표를 깎아 먹을 것이다. 김용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김용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모두 심리도 거의 끝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걸 서둘러서 했다라는 이유로 조희대를 탄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특히 선거범죄, 뇌물, 정치자금법 이런 걸 위반한 사람은 선거 전에 재판을 서둘러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태도죠. 대법원에서 다음 달에는 확정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앞두고 지금 대법원을 협박하는 거죠.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준호죠.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있는 민주당의 한준호가 이제 경기도는 김용 선배님의 몫이다, 안산은 김용 선배님의 몫이다,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있다 라는 점을 다시 짚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죠.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 이진숙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가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숙이 단호하게 오늘 자신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지 않는다, 100% 출마하지 않는다, 대구의 재보궐선거에는 출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기도지사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건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민주적인 이 공천 절차를 어기는 것이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참 이진숙 위원장이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김용처럼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역풍이 붑니다. 표를 갉아먹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보수 우파의 전사죠.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가 없다라고 해서 이진숙 위원장을 거기에 하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은 선거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장에서 컷오프 됐을 때도 이진숙 위원장은 뭐 대구시장 후보로는 지지율이 1위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그게 이진숙 위원장에게 더 맞을 수도 있다.
또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선출되든지 거기에 이준석 위원장이 러닝메이트 격으로 이렇게 같이 뛴다면 대구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경솔한 태도, 이런 것들을 당 지도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참 좀 기가 차서 이 개그맨 이혁재입니다. 개그맨 이혁재를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오늘 이 심사를 치렀습니다. 이혁재 개그맨이 과거에 뭐 폭행도 있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방송 출연 정지도 되고 여러 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혁재는 기억을 하는 것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국민의힘을 굉장히 많이 도와서 이 국민의힘 쪽에 친하다. 이 정치인들과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정부에서 힘 있는 자들과 친하다. 이런 주장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인사들과 친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는 뭐 유튜버나 이런 방송인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게 자질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이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이런 사람밖에는 없습니까? 물론 이혁재 씨가 반성하고 뭐 다시 이런 실수가 있더라도 그걸 딛고 다시 뭐 또 새로운 행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은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당의 심사위원으로 굳이 이런 사람을 해서 이런 또 쏟아지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결정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그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쓸데없이 지금 뭐 출마해 있는 후보들 공격하고 자기가 출마하니 안 하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박민영 그 미디어 대변인이죠.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오늘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 취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해찬은 사표를 썼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 사표 쓰는 것이 맞고 그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해찬이 이제 이 고법에서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는 다시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파기환송된 것을 고법에서 이제 확정하면 사실상 확정된 것이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장해찬은 물러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대구 말씀을 드렸는데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또 울산에는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박맹우 시장이 또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소속을 잠재우는 것은 이 뭐 한동훈과의 연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무소속을 잠재우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지금 소위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 중간층이 사라지게 되면 선거에 가까워 오면 무소속은 잠잠해집니다. 무소속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주호영, 박맹우 이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이상한 인사 이혁재 씨 같은 또 이런 장해찬, 박민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국정조사입니다. 이 국정조사에 1호로 불러야 될 사람이 사실은 한동훈이죠. 이게 조작 기소라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민주당이 한동훈을 불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공격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이죠. 이 특위의 민주당 간사입니다. 한동훈은 뭐 부르지 않고 뭐 한동훈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처벌하면 된다. 한동훈을 피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한동훈을 불러라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소극적인데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왜 못 부르느냐, 지금 뭐 떨고 있느냐, 쫄았느냐, 자기를 1호로 불러라. 102명이나 지금 증인 채택을 하는데 한동훈이 가장 적임자 아니냐. 조작 기소라면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 자기가 밝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 부릅니다. 한동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자기가 국회에 나와서 이 구속 체포동의안 이 연설도 했고 국회는 통과를 했죠.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얼토당토하는 내용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런 자기다. 자기를 불러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부르지 못할 겁니다. 한동훈은 오늘부터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동훈은 계속 민주당을 두드려 패야 합니다. 한동훈이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뭐 가장 책임자입니다. 한동훈이 매일같이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야 하고 낼 거라고 보입니다. 이 민주당이 쫄아서 못 부르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럴 때 한동훈 불러라. 한동훈 빼고 지금 뭘 조작 기소를 이야기하느냐. 계속 두드려 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대응해 가야 김용이 지금 뭐 무슨 이 곧 감옥에 가야 될 이 김용이 뭐 자신을 전략공천하고 자기가 뭐 나가기만 하면 모두 당선인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를 깎아먹는 행위다. 국민의힘은 이런 것들을 좀 추슬러서 빨리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이 뭐 무소속이나 이 컷오프에 따른 이런 잡음들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3월 26일 뉴스 속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의 양대 정당을 흔들고 있는 이 내부 갈등에 대한 겁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당 내부가 이렇게 삐걱거릴 때 과연 이게 우리 정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인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김용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가까웠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바로 이 사람이 지금 태풍의 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용 씨가 처한 법적 상황,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 혐의로 이미 1심,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대법원 최종 판결뿐인데 만약 여기서도 형이 확정된다? 그럼 뭐 바로 감옥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김용 씨가 민주당에다 대고 자기를 경선 없이 후보로 내세우는 이른바 전략공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거죠. 이 대담한 요구가 바로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근데 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사기 대출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던 양문석 전 의원이 자기 지역구였던 안산갑을 김용 씨에게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 지역구가 무슨 개인 재산도 아니고 물려주고 말고 하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괜찮을까요? 이쪽도 문제는 좀 다르지만 내부 문제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논란은 좀 의아한 인선에서 시작됩니다. 개그맨 이혁재 씨를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공개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앉힌 건데요. 이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판이 거셌을까요? 바로 이분의 과거 때문입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이력도 있고 돈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고요. 결국 방송 출연까지 정지됐었죠. 게다가 본인 입으로 현 정부의 실세들과 아주 가깝다고 과시했던 점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원본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비교 사례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후보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게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 제안을 받고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면서 딱 잘라 거절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징역 5년형이 코앞인데도 공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대비되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시한폭탄은 바로 분열의 가능성입니다. 주호영, 박맹호 같은 당의 중진급 인사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하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당 나가서 무소속으로 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수표가 갈라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죠. 그럼 이런 탈당 협박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해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당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당을 나가는 순간 낙선이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을 만들면 누가 감히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어요. 결국 당의 인기가 모든 걸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양당이 직접 부딪히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뭐랄까? 진짜 치열한 체스 게임 같은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국정조사가 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국회가 이 문제 우리가 직접 파헤쳐 봐야겠다고 결정하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질문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공식 조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치 체스 게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수는 민주당이 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가 조작이었다면서 국정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럼 당연히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정말 의아한 수를 둬요. 핵심 증인인 한동훈을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장관이 아니 왜 나를 안 불러? 하면서 직접 판에 뛰어들었죠. 한동훈 전 장관의 응수는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죠. 나를 1호 증인으로 불러라. 쫄았냐? 조작인지 아닌지 당사자인 내가 직접 나가서 다 말해주겠다는데 왜 부르질 못하냐 이런 도발인 셈이죠. 이 한마디로 지금 판세가 완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내부의 시끄러운 문제들, 이게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의 신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민주당은 상식에서 벗어난 오만한 공천 요구 때문에, 국민의힘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인사 선택 때문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이 두 거대 정당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문제, 말 그대로 자해 행위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정당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 정말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그 정당 자신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지켜봐야 하는 우리 유권자들일까요?